부산시의회 제290회 임시회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9월 11일 폐회를 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이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11일이었던 회기도 4일로 대폭 축소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조례안 27건을 비롯하여 동의안, 의견 청취안, 예산안, 결의안 등 총 40건의 긴급한 안건만 처리했는데요. 이 중 33건은 원안 가결하고 3건은 수정 가결했으며 3건은 보류하고 1건은 부결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교육청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는데요. 추경 규모는 4조 7,160억 원으로 ICT 교육 인프라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사항 등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시의회는 수도권 1급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 2차 본회의에서는 총 9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였는데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분 자유 발언은 별도의 구두 발언 없이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했습니다. 일상생활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형 마트 때문에 설 자리가 좁아진 골목 상인들이 또 일상입니다. 법 취지대로 대형마트 쉬는 날 골목 상권이 과연 득을 보고 있는지 이른바 식자재 마트라 불리는 중대형 슈퍼마켓은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똑같은 고객층인데 저희 고객이 자꾸 빠져나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더 힘들어지죠. 최고 1차적으로 피해보는 게 다시 우리같이 도매업체예요. 사실은 납품하는 거래처가 소매 우리 슈퍼마켓이라든지 식자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식자재 우리 납품하는 거래처에서 납품을 못하는데 도매업이 생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업의 물류만 신경을 썼는데 그 다음에 그 준 대기업들 그게 지금 다시 생존에 엄청난 그 부산시의 소매업이라든지 도소매업에 타격이 더 큽니다. 지금 현재는. 최근 대구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번져가는 식자재 마트가 부산의 골목 상권까지도 위협할 수 있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식자재 마트 등을 포함한 중대형 점포를 대상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상생 힘 발전을 위한 공고사항을 정하고 점포 개설자에게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개설 지역과 시기를 예고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여와 상생 협력을 위해 점포 개설자에게 지역주민 고용 촉진, 지역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 상점과 상인회와 정기적인 상생 협력 방안 모색 등도 제도화하였습니다. 상당히 이번 골목상권 보호지구에 대한 조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0억 이상인 중견업체를 이번에 중견업체에 의한 피해를 많이 막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조례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 지역 경제에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금 이바지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이미 15개 이상의 점포가 입점을 완료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반해 부산은 1개 점포만 입점한 상황이므로 대구보다는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늦지 않게 적절한 시점에서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는 것은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삶의 모습은 달라도 서로 힘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인데요.
하지만 혼자이기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혼자이기에 더 강한 등불로 살아가야 하는 한부모 가족이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이런 한부모 가족을 위해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산시 한부모 가족은 전체 가구 138만 세대 중 12만 세대로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7.5%보다 높은 편입니다. 부산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이 겪는 어려움 중 1위가 경제 문제로 69.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부모 가족 중에서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78.6%이고 지급받은 양육비 평균 금액은 연 36만 9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단 설치를 통해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지원에서 보편적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 신청에 서비스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이나 사례 관리, 교육 등 케이스별 맞춤형 지원이 한부모 가족에게 종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를 보지 않는,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아동을 만나게 됨으로써 거기에서 다시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이 형성될 때 비로소 양육비는 자연스레 지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던 서비스들이 훨씬 더 보편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특히나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서비스나 또 그 비양육자와의 이제 그 면접 교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양육비 이행 관련이 멀리 있어서 제대로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들에게 훨씬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고 국가의 중력인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방은 점점 더 경쟁력을 잃어가는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추진된 사업들과 부산시의 발전 계획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었고 그 효과가 지역 발전에 기여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부산시의 대응 전략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돼야 할 근본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산시에는 균형특위를 중심으로 진정한 자치분권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부산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